안녕하십니까, 효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쫓아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약간 이론이어서 이렇게 산 고비 하나 넘겼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뭐 어려운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까지 진공관 앰프가 어떻게 증폭을 하는지, 그 다음에 바이어스는 어떻게 걸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신호의 증폭과 그 신호를 어떻게 분리하고 뽑아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공부하고 나서 처음에 진공관 앰프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만들기만 했죠. 그러다가 이론을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알게 되면서 야, 정말 진공관 앰프를 만든 사람들은 정말 천재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공관 앰프를 이렇게 진공관을 하나 그려보면 이 캐소드에서 마이너스 음전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플레이트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여기다가 우리가 음성 신호를 넣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는 신호를 이렇게 어떤 신호를, 교류 신호니까요, 넣는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는 직류전류입니다. 그렇죠? 직류가 흐르고 있고요. 직류가 흐르고 있고, 이 직류에다가 이 마이너스의 그리드에다가 바이어스라고 하는 걸 걸어주고, 바이어스라고 하는 음극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교류 신호를 얹어서, 그렇죠? 교류 신호를 그리드에 넣어서 이것을 음전하가 달려가는 것을 달려가지 못하도록 해서 이 음전하의 흐름, 즉 전류겠죠. 결과적으로는 전류의 흐름을 조정해서 그 조정된 신호를 증폭하는 방식으로 진공관 앰프가 작동을 하죠. 여기까지는 다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야, 근데 정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건데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건데,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진공관 앰프가 여기서 작동을 하는데 여기 지금 부하정을 걸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작동을 하는데, 자, 출력관만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출력관만을 생각을 해보면 출력관에 이 부하저항을 달지 않고 여기다가 출력 트랜스라고 하는 것을 달아서 내보내게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력 트랜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면, 이 출력 트랜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재밌는 거죠. 자, 처음에 초기에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자, 이 진공관을 가지고 신호를 증폭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래는 여기가 직류의 흐름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신호를 넣어서 증폭을 시키게 되는데, 자, 여기 우리는 결과적으로 얘가 앰프 아니겠습니까? 앰플리파이어인데, 앰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뒤에 날려있는 어떤 스피커라고 하는, 그렇죠?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스피커라고 하는 것을 울려서 얘를 소리를, 처음엔 작은 소리를 큰 소리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 신호로 되어 있는 것을 음성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이때에,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 스피커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작은 전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작은이 아니고 큰 전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작은 전압이라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이 스피커 하나를 울릴 때 대부분 몇 볼트 안 돼도 울립니다. 몇 볼트 안 돼도 울리지만 전류 값은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진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아시다시피 더군다나 직류로 예를 들면 250V, 많이 걸리는 거는 뭐 한 400V, 뭐 1000V 이렇게까지, 옛날에는 1000V까지 걸었죠. 이렇게 엄청난 이 플러스 전압이 이쪽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 전압은 굉장히 센데, 그리고 여기서 신호가 증폭돼도 그 신호 증폭은 굉장히 세겠죠. 근데 이것이 스피커는 큰 전류를 필요로 하고 작은 전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큰 전압에 작은 전류가 들어있는 것을, 큰 전압과 작은 전류가 되어 있는 것을 전류는 크고 전압은 작도록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스피커를 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한 가지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고, 지금 큰 전압과 작은 전류로 되어 있는 것을 큰 전류와 작은 전압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조건 1이고, 두 번째 조건은 또 어떤 조건이냐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이 진공관을 울리기 위해서는 부하 저항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하 저항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에 이 부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 진공관 F는 5kg, 그죠? 그 다음에 또 7kg, 3.5kg 정도의 저항을 걸어줬단 말이에요. 출력관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부하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것, 그죠?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음성 신호라고 하는 것은, 음성 신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속 말씀드렸지만 얘는 교류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원래 진공관에서 흐르고 있는 직류하고 신호를 넣어준 교류가 여기서 겹쳐져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겹쳐져 있는, 여기는 교류 플러스 직류가 겹쳐져 있을 겁니다. 이 교류 플러스 직류가 겹쳐져 있는 얘를 근데 우리는 음성 신호라는 것이 교류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류 이 스피커를 울려줄 때 지금 여기서 세 번째는 음성 신호가 교류인데, 이 교류 신호를 걸러서 스피커로 보내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자,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큰 전압, 작은 전류,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 스피커는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자체 저항이 있어요. 이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자체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5kg, 7kg, 그 다음에 3.5kg라고 하는 부하 저항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저항의 역할을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바로 뭐냐? 아웃풋 트랜스가 되는 겁니다. 와,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진공관 앰프를 만든 사람들은 정말 천재다. 물론 처음에 진공관은 앰프보다는 통신을 만들기 위해서 통신 신호를 증폭시켰겠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걸 앰플리파이어를 만들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를 알고 나서는, 야, 정말 이 사람들 천재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 바로 트랜스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자, 음성 신호를 교류인데 얘를 걸러서 스피커로 보내줘야 된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죠? 교류 플러스 직류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류 플러스 직류를 어떻게? 교류만 골라서 교류만 스피커로 보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자, 우리가 이제 요것만 먼저 볼게요. 여기 신호에는 요 신호에는 여기에는 교류 성분과 직류 성분이 같이 들어있다. 근데 직류는 빼버리고 교류만 필요하다 이거죠. 자, 바로 이것이 뭐냐면 트랜스의 역할입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죠. 자, 이 트랜스의 구조라는 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차에서 전선을 감고 2차에서 또 전선을 감아주면 1차에서 2차로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쪽으로 반대편, 그러니까 얘하고 짝하고 있는 반대편 쪽에 유도 전류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얘에서 한쪽의 코일에만 전류를 흘렸지만 반대쪽 코일에서도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는, 그렇죠? 전류가 발생하는, 이것이 바로 트랜스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유도전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유도전류라고 하는 것은 교류일 때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직류를 흘렸을 때 유도전류가 발생하지 않더라는 거죠. 교류만 유도전류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류와 직류가 같이 들어가 있을 때, 이때 이쪽으로 와서 얘를 그러니까 뭐 지금 원래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흐르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직류와 여기서 되어 있는 교류와 직류가 섞여 있는 얘가 결국에는 직류는 유도전류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큰 전압이 걸리고 많은 전류가 흐른다 할지라도 직류가 이쪽 반대편 쪽에, 트랜스 반대편 쪽에 유도전류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전압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뭐가 흐르고 있어요? 교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 교류가 뭐예요? 증폭된 신호죠. 증폭된 신호가 이 트랜스를 통해서 반대편 쪽에 유도전류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유도전류에서 여기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렇죠. 전류가 흐르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발생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트랜스가 하는 작용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신호를 무엇으로부터? 신호를 직류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트랜스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와, 이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직류에다가 교류를 섞어서, 그렇죠? 얹어가지고 증폭을 시키고 증폭된 신호를 다시 트랜스로 분리해낸다. 그렇죠? 이건 정말 대단한 생각의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는 일이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조건이었죠.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그렇죠. 고전압의 저전류로 되어 있었던 신호를 어떻게 해요? 스피커를 올리기 위해서 저전압과 고전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얘가 지금 해주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바로, 그렇죠. 얘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저항을 이용해서 이쪽 진공관에 부하 저항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주느냐, 그렇죠? 이것도 정말 참 신기한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전기나 전자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런 어떻게 전기가 발견되고 전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1800년도 결국에 후반인데 다만 몇십 년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장치들을 만들고 고안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겁니다. 자, 1차 측에 우리가 트랜스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 보면 스피커의 저항은 정해져 있어요. 스피커의 저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8ohm의 스피커를 사용할 거야. 이 8ohm의 스피커라고 하는 것은 이 스피커의 내부 저항값이 8ohm이라는 얘기. 즉 여기에 우리가 고정저항으로 따졌을 때 8ohm의 고정저항하고 똑같은 정도의 저항이 걸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8ohm 스피커라고 하는 것은 얘의 내부 저항이 8ohm이라는 얘기. 그런데 이때에 어떻게 하면 얘가 8ohm인데 이쪽에 우리가 얼마 걸었어야 되죠? 5kg, 7kg, 뭐 3.5kg의 부하저항 걸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에 얘가 저항이 생겨야 됩니다. 얘가 저항이 생겨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얘하고 그냥 테스타로 측정해갖고 잰 저항은 실제 진짜 저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얘는 고정적인 저항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권선비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8ohm의 저항을 쓰고 이쪽의 반대편에다가 5kΩ의 저항을 만들어내려면, 즉 임피던스입니다. 이 교류 저항을 임피던스라고 그러는데, 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에요. 얘가 얼마의 저항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얘가 얼마의 저항이 되느냐라고 하는 상대적 저항 값입니다. 이때에 얘가 지금 8ohm짜리 저항을 걸었어요. 8ohm짜리 저항을 걸었을 때 어떻게 하면 얘가 5kΩ를 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나타내는 공식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권선비라고 하는데요. 권선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2차 측의 저항, 그러니까 2차 측 저항값과 그 다음에 1차 측 저항값이죠. 1차 측 저항값을 나눈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그것이 권선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뒤에는 뭐야? 8ohm이죠. 앞에는 뭐죠? 앞에는 우리가 5kg니까 어떻게 됐어? 5만인가요? 5kg, 그렇죠. 5천이죠? 5천이죠. 5천이죠. 그럼 8을 5천으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625 정도인가요? 625 정도 되는데, 이걸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그러면, 값이 얼마 됩니까? 25 정도 됩니까? 그러면 약 25 나오게 되나요? 25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 25라고 하는 것이, 자, 25대 1의 비율로 트랜스를 감았을 때, 즉 1차 측을 25에 감고 2차 측을 한 번 감았을 때, 근데 그러면 이 저항이 그 코일이 안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25대 1의 비율로 감으면, 이때 여기다가 8ohm 스피커를 끼웠을 때, 그렇죠? 여기에 8ohm을 끼웠을 때 여기는 얼마가 된다? 5k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2차 측에다가 100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1차 측에는 얼마를 감아? 2500번을 감겠죠. 2500회. 여기는 100회. 이렇게 감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코일을 만들 때, 자, 2차 측에다가 여기를 100회 감고 여기를 2500회를 감으면 어떻게 된다? 얘가 바로 5kg 8ohm의 저항이 되는 거예요. 5kg 8ohm의 저항값을, 임피던스 값을 갖는 출력 트랜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때에 만약에 그러면 맨날 여러분들 하시는 질문이 뭡니까? 여기 8ohm 스피커 잭에다가 4ohm 끼워도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지금 이 비율로 따지면 원래 여기다 8ohm을 걸었을 때 5kg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고정된 게 아니라 상대적 저항값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4ohm짜리를 2차 측에다가 스피커를 꽂았다면 이 부하 저항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kg가 되는 거예요. 쉽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항이 덜 걸리겠네요. 아하, 여기 저항이 덜 걸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저항이 덜 걸리게 되면 여기 부하 저항이 덜 걸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겠네요.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출력이 올라가겠네요. 출력이 올라가니까 너무 좋다. 근데 출력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바이어스 값을 초과하는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소리가 찌그러질 수 있죠. 자, 두 번째 어떤 거죠? 그러니까 디스토션이 일어날 수 있고, 두 번째 어떤 거죠? 얘가 감당할 수 있을 양 이상으로 폭주해버리면 결국에 진공관 나가죠. 또 트랜스에도 무리가 가겠죠.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거꾸로인가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8ohm 스피커 잭에다 4ohm 끼웠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원리를 아시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앰프가 만약에 충분히 여기다가 얼마를 걸어도 2.5kg를 걸어도 이것이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바이어스 값과 이런 것들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4ohm 끼워도 괜찮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진공관에도 무리가 갈 것이고 소리도 이상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앰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3마리 토끼를 잡은 겁니다.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3마리 토끼를 잡은 겁니다. 하나는 뭐죠? 임피던스 맞췄네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부하저항 값을 만들어줬네요. 이거 하나 가지고. 두 번째 어떤 거죠? 고전압과 저전류를 고전류와 저전압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신호 분리했죠. 이렇게 3가지 일을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출력 트랜스입니다. 출력 트랜스에 대해서는 사실 진공관 앰프에서 음질을 좌우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물론 뭐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사실은 출력 트랜스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 출력 트랜스가 그럼 어떤 것을 사용했을 때 좋으냐? 뭐 어떤 것을 사용했을 때 어떤 특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출력 트랜스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 거의 30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보시는 분들이 좀 길다, 좀 짧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금 줄여서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출력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력 트랜스를 이용해서 신호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신호와 직류와 교류를 분리해서 신호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